근데 선교사는 불쌍해 보여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후원 구조로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9년간 청년마을 섬겼고 이번에 총회파송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 박병도입니다. 4살, 5살 아이들이 있는 유아부 부서에서 있었고 차세대에서 6년간 이제 사역을 했던 박태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거 안 나와요. 나와요. 이거.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부모님의 신앙에서 저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에서 가장 큰 계기는 학부 때 신학하면서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좀 그때부터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친목기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원이었어서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었는데 모태신앙은 되게 종교에 갇혀 살잖아요. 이렇게 막 억눌려서 막 내가 이거 못하면 막 지옥 갈 것 같은 이런 거에서 자유함을 주는 말씀이었어서 그때가 제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걸 강하게 인상 깊게 나왔던 거고 그때 느낌으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서 굳이 꼽으라면 그때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한편으로 뭘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너는 목사 딸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있었다가 근데 난 그럼에도 나는 목사 딸이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나는 그동안에 이게 차곡차곡 느꼈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모습인 거야 라는 건 난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호주에 1년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부모님이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이제 갔는데 너무 자유한 거예요. 나는 사실 그동안 한국에 있어 신앙했던 거와 지금의 모습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기는 목사 딸에서 벗어난 나의 신앙을 거기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랑 다시 또 단단하게 다듬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어느 순간보다는 그냥 초단기, 청소년기 그런 수련회 이런 시간들이 계속 쌓아져서 하나님을 만나왔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부터여서 저는 그 대학생 때부터 그 비전 트립이나 해외 아울리치나 사실 국내 아울리치도 엄청 많이 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1년에 최소 2번 기본으로 하고 엄청 막 하는 데를 있다가 신학대학교에 가게 된 거고 여기는 해외에서 신앙생활 하기 전까지는 다 부모님 교회를 다녀서 여기 이제 경험이 전무한데 꿈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사귀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비전을 나누다가 알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맞아서 결혼을 한 거긴 한데 그때 이제 제가 엄청 놀렸어요. 제가 엄청 튀거든요. 그래서 팩폭을 날렸죠. 아니 일주일도 안 가본 애가 무슨 장기 선교사가 될 꿈을 꾸냐. 헛꿈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가서 일주일, 1년도 살아보고 돌아와서도 가기 힘든 게 선교인데 되게 계속 이제 막 이제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그래도 가고 싶다라는 말을 했고 근데 신학대학교 안에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어요. 1년씩 견습 선교를 갈 수 있는 이제 그거가 있다는 거 알고서 이제 던졌죠. 이런 거라도 가보고 말하든지 그랬는데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뭐 신학교도 결혼을 빨리 하긴 하지만 보통 싱글로 많이 가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결혼도 안 했고 혼자 1년 가면 이제 1년 떨어져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이러다가 헤어지겠는데 장기 연애 1년 쉽지 않은데 이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집이 뭐 쉽지 않으니까 결혼도 사실 집 문제랑 이어지는 게 많이 크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 사택 주는 교회에 부임을 하면 그때 가서 결혼 준비를 해서 결혼하자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장인 장모님 댁에서
결혼해서 같이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면 그때까지 일단 들어와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일 때 살던 그 방에서 그냥 같이 살.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견습을 그렇게 어떻게 해서 가게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돌아올 때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자 이렇게 정해졌고 그런 마음을 정하고 돌아왔죠. 1년 견습 지내고. 저는 그 보내주신 링크에 다 이제 있긴. 읽었거든요. 네네. 그거 읽고 나서 와우. 성교지 가려고 결혼도 빨리 하고. 와우. 와우.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되게 감동 받았어. 저희가 견습 선교 때는 북부 지역에 있었거든요. 북부 지역에 제일 유명한 도시는 치앙라이 이쪽에 저희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나가는 시기도 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작년 24년도에 이제 이렇게 있다가는 선교를 나가는 게 쉽지 않겠다. 이곳이 우리 교회도 너무 좋으니까 안주하겠다. 그냥 이곳에 사실은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너무 크고 우리 교회가 좀 어렵고 힘들어야 싫은 교회야 사역하기 싫은 교회야지 더 가는 게 쉬운데 사실 너무 우리 둘 다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이러다가는 가기 어렵겠다. 그래서 사임을 하고 준비를 할까? 이런 마음이 있다가 이제 교회랑 이제 얘기가 됐고 그러던 찰나에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와셔서 이제 교회랑 얘기를 해서 저희가 선교를 나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추천해주고 싶은 나라가 있으시면 추천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태국 선교사님께. 그래서 저희의 의논 중에는 태국은 이제 사람도 어느 정도 있고 태국은 아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도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남부는 어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고 나라를 이제 두고 기도를 할 때의 마음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곳이면 좋겠다. 그냥 우리를 필요로 해서 우리가 가서 좀 섬길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우리가 막 골라서 막 간다기보단 불러주시는 곳이면 좋겠고 좀 인간적인 욕심을 부려본다면 직항이 있는 곳이면 조금 더 왜냐면 양가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시 한국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좀 그래도 오기가 좀 용이할 수 있게 그런 마음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태국 남부는 어때? 라고 물으시면서 태국 남부는 사람이 없어. 태국 남부에서 또 계신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남부는 사람이 없냐 요청도 왔었는데 가면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사실 크게 뭐 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 돌아올 때 다시 태국으로 가야지라고 결정하거나 계산해 놓거나 계획해 놓은 거는 없었는데 태국으로 다시 불러주셨고 또 남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얘기하셔가지고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예 했는데 남부에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부는 이슬람이 한 20, 30%가 있더라고요. 말레이시아랑 국경에 있어서 거기다가 기독교 기반도 없으니까 선교사가 와서 정착하기에 여건이 안 돼 있어요. 학교도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어려운 거였는데 그걸 몰랐죠. 그냥 불러주신다고 갔는데 가서 이제 만나 보니 하고 강하게 막 느낌적으로는 모르겠고 그 상황이 맞아 떨어져 나가는 게 그러니까 저는 파워 J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계획하고 그 계획이 흐트러지는 걸 싫어하는데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 제 계획을 흐트러뜨리시는 분이거든요. 네 계획이 맞다고 생각해 하면서 이렇게 파파파파박 해서 나중에 돌아보면 그래 이렇게 흘러오게끔 했구나라는 고백이 있는데 이번 것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태국 갈 생각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저희가 이제 견습 끝나고 한국에 와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완성된 게 한 1, 2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해서 이런 거 되면 나가자.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그 오퍼가 좀 왔어요. 한인교회나 해외에서 같이 사역하자. 왜냐면 사실 부부 사역자면은 나가면 1타 2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목회를 하니까 부설 하나 맡을 수 있고 막 이런 식이니까 제안이 많이 왔는데 사실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뭐 8, 9월에 런하기는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러다간 안 되겠다 해서 그만둬야겠다라는 말 이제 일단 그만둬서 우리가 백수면 불러주면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그만두는 게 먼저 전제였던 거예요. 미쳤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타이밍에 맞게끔 이제 교회에서도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한인교회 추천해 주겠다고 했다가 그럼 선교사로 한번 나가봐라라는 얘기가 왔고 마침 그때 태국에서 저희 견습일 때 도와주셨던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셔서 연락이 돼서 밥 한번 먹자 해서 만났고 그게 진짜 한 달 내에 됐고 그분이 티켓 자리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걸 그때 들었고 그 선교사님 그 현재 있는 선교사님도 오면 너무 좋지라는 말이 거기서 바로 되고 이게 너무 순식간에 다다다다 되니까 사실 불안하면서도 이렇게 몰아넣으시나? 이걸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나 해서 사실 그렇게 마음 먹고 한 1, 2년 준비하고 갈 줄 알았는데 그냥 사패 던지자마자 차차차.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 그때 경험된 거여서 그때 느낀 것 같아요. 이런 계획하심에서 우리가 가는 거구나라는 걸 느낀 것 같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태국에서 몇 년 있을지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모르잖아요. 우리야 이제 여기가 최종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지만 또 언제 어떻게 흩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그 민감성을 놔두면서도 일단은 태국 푸켓이구나. 그럼 여기서 일단 최선을 다해보자. 이 마음으로 지금은 임하고 있는 상황이죠. 26년도에는 저희가 한 2월쯤 출국할 예정인데 26년도에는 언어 훈련을 일단 1년 받을 거고요. 그럼 20번가 어려운가요? 요새 한국어 교원 자격증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 하면 책을 읽었는데 태국어는 웃으면서 시작한대요. 쉽다 이러면 쉽다 이러면서. 근데 울면서 점점 우는 언어가 태국어라고 하더라고요. 언어가 안 되면 삶을 나눌 수 없고 그들의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일단 언어를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 그 후에는 이제 남부로 내려갔을 때는 아직 이거를 하겠다, 저걸 하겠다 딱 정해놓은 사역은 없어요. 1차적으로는 이제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한인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같이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한인교회 사역을 같이 이제 협력하면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성도님들도 아셨으면 하는 게 교단 파송이 선교사거든요. 네, 뭐 파견 근무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자영업자라서 내가 여기서 이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부 기구에서 승인해주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교단이랑 저희가 MOU를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우리는 한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으면 이쪽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가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태국 푸켓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미 그걸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해서 일단 뭐 그럼 한번 해봐라고 해서 이제 푸켓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가서 저희가 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이쪽 지역 좀 가서 해줄래? 라고 하면 글로 가야 되는 제도여서 이제 교단이 그렇다고 저희를 뭐 무시하고 막 강제로 하진 않지만 그런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거를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보통 한 텀을 5년, 6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동안 저희가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마음에 주는 거랑 그걸 가지고 이제 교단에 얘기했을 때에 한번 해봐라 하면은 그게 이제 가능성이 좀 높고 그나마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아까도 말했지만 남부는 교세가 워낙 약해서 어디든 다 0이에요. 모두 할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푸켓의 한인교회가 교단 한인교회가 하나 있고 푸켓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하나의 동거예요. 경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도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뭘 더 한다고 해도 말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 푸켓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도 남부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지인들 중에서도 뭔가 좀 돈 벌러 오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데가 푸켓이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만 하고 있고 일단 저는 계속 차세대 사역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도 좀 높은 사람이어서 관심이 좀 높아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접근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
그 자녀를 가진 이제 부모 어른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이제 좀 아이가 어린 이제 어른들의 또 그런 사역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조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 욕심은 뭐 청년 사역 했으니까 태국에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 사역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긴 있는데 사역하던 게 확실히 있다 보니까 저는 청년들이 더 눈에 들어올 것 같고 여긴 아이들이나 아이들 엄마들이 더 눈에 들어올 것 같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쪽이 더 끌리지 않을까? 또 어쨌든 그래도 요새 K가 붙은 게 유명하잖아요. K 컬처라든지 뭐 K 푸드라든지. 그래서 한국어가 아무래도 아직도 그래도 좀 인기가 있고 좀 그걸 도구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같이 지금 한국에 출국하기 전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려고 온라인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보통 선교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왜 이렇게 좀 말하면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어떤 물건에 뭔가를 가져가면 환영받아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은 뭐 이렇게 약간 깨지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아 뭐 잘하고 있냐면 교회를 세워주고 있는데 남부는 그냥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승부하고 켓 한번 가봤는데 현지인들이 저희보다 잘 살아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관광업에서 이 종사하면은 그러니까 산족에 있을 때는 그냥 타지인이 오면 구경거리였거든요. 수십 명이 몰려서 쳐다보는데 거기는 유럽인들이 포진하니까 한국인은 거들떠도 안 보고 뭐 그냥 발에 채이는 존재들이니까 그 중에 한 명으로 거기서 살아가야 되니까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 네. 그들과 같이 살아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그들이랑 삶을 친구 같이 되고 살아야 친구가 돼야지. 오히려 도움을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경제적인 건.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음. 약간 이제 다음 질문이 그러면 거기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기에 어떻게 갑을이 아니라 을갑이죠. 하는 그 어떤 그림이 나오고 네, 또 맞아요.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아, 네.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친구가 되는 그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진짜 내가 가서 뭔가를 도와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그래서 정말 내 내면까지도 진짜 터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관계 맺는 거가 오히려 그게 거기서는 더 핵심일 것 같고. 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육센터에 사역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 교육센터를 지어서. 근데 이게 지금 사실 포켓을 다녀는 와봤지만 사역적으로 삶으로 쭉 있었던 건 아니라서 가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태로 제 마음에는 좀 이렇게 센터가 돼서 그곳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고 부모들에게는 쉼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또 태국에서는 이제 현지인들을 위한 사역을 펼쳐 나가겠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선교지가 하나의 쉼터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도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들 때 그냥 무작정 일단 날라와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림들을 날라오세요. 아니 너무 좋은 비전인데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 계획이니까 뭐. 네, 장기 계획이니까 뭐 이거를 1, 2년 안에 당장은 이제 저희 집 방 하나 내주는 것부터. 네, 당장 정말 뭐 거실이라도 우리 방 한 칸이라도 그냥 낑겨 자더라도 그것도 괜찮으시면 저희는 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저희가 하는 사역이 현지인들에게도 그냥 문턱이 높은 곳이 아니라 그냥 쉽게 올 수 있는 그게 꼭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 여기 가면 그냥 좋아 기분 좋아 쉴 수 있어 행복해 그런 곳이 되고 싶어요 저는. 네, 이렇게 푸켓에서의 비전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거기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스스로 떠나는 일은 사실 거의 없는 삶을 살았어서 사실 교회도 여기가 두 번째 교회거든요. 신학을 하고 나서. 근데 첫 교회도 견습 선교로 1년 가야 돼서 사임한 거고, 그러고 갔다 와서 이제 이 교회 온 거에서 9년 있었으니까 뭐 인간적인 마음은 힘들어서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은 마음에서 이제 굳이 계획을 했을 때 느낌은 아까도 질문하고 이어지는데 계획하심인가라는 말을 드는 게 저희 교회에서 9년 사역한 게 저는 너무 감사한 생각이에요. 푸켓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약간 특이한 교회잖아요. 일반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선한 영향력을 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그냥 쉽게 말한 단어로 콘크리트 선교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한 거고, 저희도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한 모토를 가지고, 물론 요즘은 또 다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건축이 1순위인 한국 사회에서 한 생명이 귀하다라는 모토로 한 게 이제 저희 교회가 커지는데 가장 큰 슬로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푸켓이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했을 때는 제가 이때까지 봐온 선교사님이나 대단하시다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 개척 몇 개 했고 산족 안에 뭐 집 몇 개 지어줬고, 이렇게 보이는 건물에 대한 거가 사실 한국 교회 입장에서도 되게 우리가 후원해주는 선교사가 이렇게 많이 뭔가를 했어라고 하기 되게 좋은데, 푸켓은 그게 안 되는 지역인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고 배워왔던 것들을 접목시키기엔 제일 좋은 곳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다. 아까 센터 얘기한 것도 공간적인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개념이어서 사람을 좀 살리는 목회나 선교를 하면 좋겠다. 근데 그게 한편에서는 걱정도 돼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 모금과 후원에서는 되게 약점이거든요. 관광지에서 교회 하나 건축도 못한 선교사라는 이게 붙을 거라는 건 저는 직감을 하고 있는데, 저도 PK로 살아왔고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왔고, 근데 그거에서 흔들릴 때 어떻게든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배운 그 9년의 그 큰 흐름이 저를 붙잡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는 보이는 건 약할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는 너네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게 나에겐 행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 늘어나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완전 불교와 이슬람과 이런 게 짬뽕돼 있는, 그리고 관광지면 더 풍요 속의 빈곤이 더 심할 가중될 거잖아요. 거기 안에서 그 마음의 결핍이나 이런 외로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돼줄 수만 있어도 그곳에서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선교사 입장에서 또 잘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영향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고민이 아직도 모두가 있는데. 와서 그 상황을 같이 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실 테니까, 또 그렇게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들을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살아내고 있습니다를 보여드려야 되는 것도 저희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은 관계가 안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도 이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매번 연락을 하고 있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실 때마다도 연락 주시고, 저도 시간만 되면 만나서 같이 식사 대접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는 또 교회 후원이니까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큰 요청인 것 같고, 첫 텀의 가장 큰 목표는 생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살아남고 정착을 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일단 한 텀에서의 기도 제목은 잘 적응하는 거. 저희야 뭐 버티자가 되는데, 애들은 사실 애들도 선교사라고 훈련도 받고 했지만 아이들 적응 잘하는 거,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선교의 모토는 약간 우당탕탕 투박하다 이거든요. 이거에 많이 좀 포함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화려하고 거창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투박하지만 그냥 뚜벅뚜벅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선교 과정 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행복한 사진만 올리고 힘든 사진 안 올리잖아요. 근데 선교사는 불쌍해 보여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후원 구조로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잘 살고 있다고 표현하면 또 한국에서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고생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쟤는 항상 행복한가라고 하면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에서 제가 욕심을 안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그렇다고 가면을 쓴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지혜가 제일 많이 필요해서 그 지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저랑 같이 한 사람들은 네,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심심한 사과와 함께 이제 자유해지셔라 라는 말을 전하고 아무튼 너무 많이 배웠어요. 진짜 교회에서 너무 많이 배웠고 한 달 정도만 좀 적병도가 없어서 아쉽다라는 말을 하시고 전하는 말이니까 그래도 좀 조금은 좀 아쉬운 게 있어야 그래도 내가 쓸모가 있었구나 느낄 테니까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더 잘 치고 나가시고 새로운 분들이 또 오실 거니까 또 하나님이 또 교회도 더 좋은 사람들 보내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그 사람들과 또 행복한 또 걸 이어나가서 제가 보면서 사실 부러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가자면 아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라는 마음이 도는 모습으로 교회도 더 건강하게 더 커졌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물론 이제 배는 아프겠지만 근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차라리 저때 나오길 잘했다라는 마음이 드는 교회가 아니라 나 계속 저기 있었으면 나도 저거 누리고 저런 기쁨을 경험할 텐다라는 교회가 되면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더 교회 방문하는 게 더 기대될 것 같고 그런 것 안에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또 어떻게 보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화성을 그쵸, 같이 맞아요. 하고 네. 그래서 계속 관계는 이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롤만 바뀔 뿐. 네, 그렇죠. 맥주부터 알겠습니다. 왜요? 왜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